사랑합시다. 부원여중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주인이라는 부제로 나와 있네요. 자, 목소리. 왜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창문이 깨졌어. 누가 창문 깨뜨렸는데 어떤 자동차가 창문 밖으로 나가면서 창문이 깨졌어.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영어로 한번 답을 알아볼까요? He broke the window. The car broke the window. 그가 창문을 깼어. The window was broken. 창문이 깨졌어. 똑같이 방금 일어났던 동일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장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에서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떤 문장이 좀 더 직접적이고 어떤 행위자에 대한 문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위에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장이 걔가 창문 깼어요. 이게 좀 더 분명하게 행위자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일어난 상황, 창문이 깨져버렸어요. 이미 벌어진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말 잘 표현된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수동태와 능동태 문장을 배워볼 건데요. 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active voice와 passive voice가 나와 있는데요. active는 여러분이 어떤 뜻으로 쓰죠? 네, 활동적인, 능동적이라는 뜻으로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passive는 무슨 뜻이죠? passive는 반대말이죠. 그죠? 수동적인이라 했습니다. 어떤 것을 당하기만 하거나 그런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을 때, 그죠? 그럴 때 수동적인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voice는 바로 목소리란 뜻인데요. 자, voice가 왜 나왔는지 아마 여러분 문장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볼게요. Active versus passive voice. Active, passive? What is voice? Voice refers to the who or what that is doing the verb's action in a sentence. 자, 여러분 아까 자전거 그림과 소파 그림 이제 이해가 되시죠? voice가 뭐냐면요. 이 문장에서 이 동작, 그 행위를 하는 주체를 가리킬 때 vo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자전거 그림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 주체가 active voice, 능동태에서는 쓰였다는 거고요. 아까 소파 그림은 그냥 앉아서 어떤 게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죠. TV에서 일어나는 것을 받고 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듣고, 그죠? 내가 나가서 뭔가를 움직이거나 내가 행하는 주체가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이 수동태, 바로 active voice는 능동적인 어떤 목소리, passive voice는 수동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voice, 목소리라는 게 수동태, 능동태 할 때 voice가 된다는 거 아주 흥미롭죠? 계속 알아볼게요. Active voice Means that the subject is doing the action. Therefore, there's an active subject. passive voice Means the subject is receiving the action. Therefore, this is the passive subject. 자, 그러니까 능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이 동작을 받기만 하는 겁니다. 하지 않고 어떤 동작을 받기만 해요. So, to figure out whether a sentence is active or passive voice, look at the subject. Is the subject performing the action, active, or receiving the action, passive? 자, 따라서 여러분이 뭐만 구분하면 되시냐면요. 문장에서 이 문장이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구분할 때는 주어가 이 동작을 행하고 있으면 이게 능동태. 그 동작을 행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면 수동태라는 것을 The 알 수 action, 있습니다. passive. An example, the boy plays the piano. Boy equals subject, plays equals verb. The boy is doing the action. Therefore, the boy is the active subject. Because the boy is the active subject, Then this sentence is written in the active. 자, 문장에서 이 boy,
소년이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boy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play, 연주하다는 뜻이죠. 이 문장에서 주어가 이 연주하다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은 능동태로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Voice. The piano is played by the girl. Piano equals subject, is played equals verb. The piano is receiving or not doing the action, therefore the piano is the passive subject. Because the piano is the passive subject, Then this sentence is written 자, 두 번째로 이 문장은 피아노가 소녀에 의해서 연주된다라는 문장인데요. 피아노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 연주하다라는 동사가 is played, 연주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연주하다라는 이 행위를 피아노가 하고 있지 않죠. 피아노는 그냥 도구로서 이 연주하다라는 행위를 받기만 합니다. 따라서 수동적인 주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문장은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in the passive voice. why do we care? Active voice is more concise, easier to understand, and less work for your reader. 자, 따라서 능동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장이 훨씬 더 짧고 concise, 간결하죠. 그쵸? 그리고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가 메시지가 바로 전달이 되고요. 따라서 글을 읽는 독자가 덜 이해도 된다. 즉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Let's look at some examples. Two sentences. The dog scares the cat. The cat is scared by the dog. 자, 두 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문장에서 능동태가 뭔지는 쉽게 구분이 이제 되나요? 능동태가 문장이 훨씬 더 짧고 간결하고 메시지가 쉽게 전달이 된다라고 그랬죠. 걔가 고양이를 scares 했다. 훨씬 더 쉽게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 아마 첫 번째 문장이 능동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In the first sentence, The dog scares the cat. the dog i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and is actively doing the verb's action. Dog equals active subject. This sentence is written in the active voice. 자, 바로 첫 번째 문장. 이게 중간에 멈춰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걔가 고양이를 놀라게 했다는 뜻인데요. 이 걔가 놀라게 하다라는 동작을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어떻게 This 쓰여졌다고요? sentence is written in the active voice. 그래서 이 문장은 active voice, 능동태로 쓰여졌다라고 여러분이 쉽게 잘 수 있었습니다. Now the second sentence. The cat is scared by the dog. The cat i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but the cat is not doing the verb's action. Cat equals passive subject. Therefore, this sentence is written in the 자, 두 번째 문장은 고양이가 주어예요. 고양이는 놀랬다. 놀라다라는 동사를 고양이가 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걔가 놀라게 했고요. 고양이는 그 놀라게 하다라는 이 동사를 받기만 했죠. 그죠? 그래서 수동적인 주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passive voice. Now, some tips to help you rewrite passive voice into active voice. Number 1. Identify the verb. 자,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고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치는 부분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뭘 해야 할까요? 자, The thunder is heard by Kira 라는 문장입니다. 천둥 소리가 키라에 의해서 들렸다라는 문장인데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될 것은 영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동사가 뭔지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사를 찾아볼까요? The thunder is heard by Kira. Heard is the verb. 자, heard, 듣다라는 동사인데요. 네, 듣다라는 이 동사가 문장에서는 verb, 바로 동사가 됩니다. Number 2. Ask yourself who or what is doing the verb's action. Kira is the one who hears. 자, 그리고 바로 이 방금 여러분이 찾았던 이 동작, 행위를 누가 하는지를 찾는 게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누가 들었죠? 천둥 소리가 들었나요?
키라가 들었죠. 그래서 누가, 키라가 들었다까지 찾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남은 거는 뭘까요? Therefore, she is doing the verb's action. Number 3. Rearrange the sentence order. Kira heard the thunder. 자, 다 누가 뭐 했다라는 부분을 다 찾았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문장 순서대로 그 문장을 재배열하면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쉽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기라가 들었다, 천둥 소리를. 그쵸? Remember, keep the verb tense the same. The pizza will be eaten by Mary. 자, 여러분 이 부분이 7과 문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7과 문법에서는 결국에 다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치는 거나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는 것보다 그거는 여러분 1, 2학년 때 이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동태, 능동태를 설명을 하지도 않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치거나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동사의 시제를 똑같이 유지할 것. 즉, the pizza will be eaten by Mary. 메리에 의해서 그 피자는 먹혀질 것이다. 그 피자 먹지 마. 그 피자는 메리가 먹을 거야. 그쵸? 피자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먹다라는 동사가 will be eaten이라는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자, will be eaten이 그냥 먹었다가 아닙니다. 그쵸? 먹혀질 것이다. 즉, will이라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것을 알 수 있죠. 미래형 조동사인 will과 함께 수동태 문장이 쓰였고요. 이 문장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배우는 건 배웠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요? Will be eaten is the future tense. Mary will eat the pizza. Will 자, 역시 수동태인 문장을 능동태로 고치는 건 쉬웠어요. 먹다라는 동사가 verb, 그쵸? 문장 속에서 의미가 제일 중요한 동사였고요. 그래서 먹다가 왔고, 그 다음에 누가 먹었죠? 메리가 먹었죠? 그래서 메리가 능동태 문장에선 주어로 왔습니다. 그리고 뭘 먹었습니까? 피자를 먹었죠. 그래서 피자가 목적어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will, 먹을 것이다, 먹혀질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의미였기 때문에 능동태로 고칠 때도 will이라는 조동사가 반드시 함께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시제를 동일하게 고치는 거. 여러분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고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칠 때 잊지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eat is also future tense. Recap. Active voice. 1. More concise. 2. Easier to understand. 3. Less work for you. 자, 그러니까 우리 능동태 문장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좀 더 짧고 그 다음에 주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 문장 구조가 단순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웠고요. 따라서 독자들이 이해할 때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구조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수동태로 고쳐볼까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Hey, you must share food with everybody. 야, 너 그 음식 모두와 나눠 먹어야지 라는 뜻입니다. 너 혼자 먹으면 안 되지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주어가 you, 너입니다. 그죠? 나눠야지, 나누다라는 게 동사고요. food, 음식이 목적어가 되겠네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hey, 야, 이건 똑같은데요. food, 음식이 주어가 됐네요. 그럼 음식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나눠줘야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자, 나눠지다. 수동태는 어떤 형태로 씁니까? 앞에 비동사와 그 다음에 shar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로 쓰죠. 아직도 과거 분사가 뭔지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은 그 완기초 영어에서 동사의 시제 쉽게 익히는 법, 그 강의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hare는 규칙 동사죠. 그래서 share, shared, shared.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요? 네, must를 반드시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조동사죠. 뭐뭐 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넌 반드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조동사는 빠뜨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share라는 동사가 be shared라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음식은 모두와 나눠줘야지 라는 의미는 동일한데 좀 더 그 능동태의 문장이 수동태의 문장으로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They can prepare dinner by 6:30. 자, 그들은 저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6시 30분까지는요.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고쳐볼까요? 자,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요? 네, 디너, 저녁이 주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시 반까지가 그대로 쓰였어요. 자, 저녁은 6시 반까지 준비될 수 있을 겁니다. 하니까 can도 반드시 먼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prepare 하면 준비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주어가 dinner, 저녁 식사니까 저녁 식사가 준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들이 준비하는 거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쵸? 동작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받는 주체죠. 준비당하다, 준비되다라는 수동적인 주체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수동태는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를 쓰죠. 따라서 정답은 can be prepare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현도 한번 읽어볼게요. You can use phone chargers for free. 여러분은 휴대폰 충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Phone chargers, 휴대폰 충전기는 무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다. 휴대폰 충전기가 사용하는 건 아니죠. 휴대폰 충전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받을 때는 수동태라고 그랬죠. 수동태는 어떻게 씁니까? 비동사 다음에 PP. 앞에 이 조동사 빠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조동사 빠지면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can be used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수동태는 도대체 언제 쓰는 걸까요? 여러분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집니까? 자, 바로 수동태는 이때 씁니다. You don't want to say who or what did the action. 누가 또는 무엇이 그 행위를 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창문이 깨졌어요. 누가 창문 깼어요? 어떤 의미가 좀 더 직접적으로 어떤 공격하는 그런 이미지로도 들릴 수 있겠죠. 제가 창문 깼어요. 탐이 창문 깼어요. 이런 말은 누구를 고자질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선생님한테 가서 탐이 창문 깼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 창문 깨졌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부드럽게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정보만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행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쓸 수 있고요. 또 누가 했는지 모를 때도 쓸 수 있죠. 봤더니 창문이 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 창문을 깼는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럴 때도 선생님 창문 깨졌어요.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 이라고 쓸 수 있죠.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 모를 때.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창문인지 아니면 창문을 깬 행위자인지에 따라서 행위자가 중요할 때는 he did, he broke the window. 그가 창문 깼어요. 그래서 그를 강조할 때는 그가가 주어가 되지만 창문이라는 그런 대상, 목적어가 이 문장에서 제일 내가 전달하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면 당연히 그때는 창문이라는 주어가 와야 되겠고요. 창문을 깨는 게 아니죠. 깨짐을 당하는 수동적인 주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수동태로 쓸 수밖에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7과에는 수동태 문장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문법은 바로 이 그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펀지밥인데요. 스펀지밥이 한 번에 몇 가지를 하고 있죠? 서 있고요. 한 발로는 지금 mopping the floor, cleaning the floor.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손으로는 요리도 하고 있고, 한 손으로는 뭐 청소도 하고 있고요. 뭔가를 뿌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림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Cleaning, spraying, cooking, ironing, vacuuming, working, standing. 그쵸? 자, 전부 다 공통적으로 ing, ing, ing가 쓰였습니다. ing는 하는 중이라는 뜻도 되고요. 뭐뭐 하면서라는 뜻도 되죠.
자, ing 기본적인 의미는 하면서라고 했어요. 하면서는 우리 한국말로 할 때도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 한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가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모양이 동사 원형 다음에 ing가 붙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부터 볼까요? 자, 세 가지 동작을 하고 있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texting, 문자를 보내면서 vacuuming the floor. I 표현을 안 나왔네요. vacuuming the floor. 일단 두 가지 동작만 비교해 볼게요. texting, 그쵸?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vacuuming 하면 지금 청소기를 돌리고 있죠. 바닥을 청소하면서 she checked her phone.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아니면 뭐 taking care of the baby and vacuuming the floor, she checked her phone.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볼까요? 자, 지금 요리를 하고 있죠. 자, 왜 요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이 첫 번째 이 그림에서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라고 했는데 이 동사원형 ing를 쓸 때 뭐뭐 해서라는 뜻도 돼요. 자, 뭐뭐 해서라는 뜻도 됩니다. 이 뜻이 왜 되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따라서 두 번째 그림에서는 배고파서 요리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Being hungry, he started cooking. 그는 요리를 시작했다. 배가 고파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What's last Friday, 지난 금요일에 관한 일과 표현인데요. 바로 이 일과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동사원형 다음에 ing를 썼을 때 어떤 의미로 다 쓰일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있고요. 요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V를 보고 있네요. 요리하면서. 그 다음에 뭐 밥을 다 먹었나 봐요. 그리고 개를 산책을 시키고 있고요. 이웃 사람인 누군가를 만났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동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ing를 쓸 때 두 가지 상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두 가지 상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휴대폰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면서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뭔가를 닦고, 그쵸? 지난주 금요일날 왓슨이 집에 일찍 돌아왔다. 자, 집에 일찍 도착해서 그는 집을 치웠죠. 도착하자마자 집을 치웠죠. 도착한 거와 집을 치우다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riving home, he cleaned the whole house 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배고프다라는 표현입니다. being hungry죠. 그 다음에 started cooking. 배가 고픈 상태로 요리를 했죠. 자, 배가 고픈 상태와 그 다음에 요리를 시작한 그런 두 가지 동작이 밀접하게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배고파서라는 원인으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쵸? He made dinner watching a baseball game. 그는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아까 봤죠? TV를 보면서. TV에서 봤던 게 야구 경기인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서. 그쵸? 두 가지 이런 행위가 밀접하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Finishing dinner, he went out to walk his dog. 저녁 식사를 마치자 그는 그의 개를 산책시키러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설거지를 하지도 않고 바로 개가 산책을 나가야 되는 시간이 됐나 봐요. 그래서 개를 준비해가지고 바로 외출을 했다라는
이 두 가지 동작이 역시 밀접하게 시간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Walking around the park.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할 때 그는 그의 이웃인 메이플 씨를 만났다. 아까 여기 앉아있던 어떤 아주머니 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미스 메이플이었나 봅니다. 자, 즉 ing는 언제 쓴다고요? 어떤 두 가지 행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배고프다라는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요리를 시작하다라는 어떤 이 행위가 원인과 결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ing를 쓸 때는 뭐를 기억하시면 되겠다고요? 어떤 두 사건이 밀접하게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g는 동시동작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시동작으로 뭐뭐 하면서 라는 뜻과 뭐뭐 할 때 그리고 뭐뭐 해서 라는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과 문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